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시청자분께서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익절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글을 주셔서 제가 솔직히 어떤 매매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눌림목이란 게 저는 이제 전부 다 하니까 이게 단타에서 눌림목,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 눌림목이 있고 뭐 단기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스윙적으로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이런 것도 사실 눌림목 구간을 이제 공략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직장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스윙적인 눌림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도 지금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제 매매 일지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정말 그 단타 매매 빠르게 수익 내고 끝냈거든요. 온코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 기준에서 단타 매매는 눌림목 같은 게 이런 이 강한 추세를 믿고 하는 게 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눌림목입니다. 단타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한 추세. 이거 오전장에 슈팅 나온다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밀리고 다시 양봉으로 버틸 때 하는 단타 눌림목이고 뭐 이런 곳에 따라 들어가면 돌파겠죠. 뭐 이런 곳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돌파고 고가를 계속 갱신했을 때. 그리고 단타도 이런 눌림이 있습니다. 이게 10시 이후에 이 지지라인을 버티면서 21선을 뚫었을 때 여기서 좀 따라가는 그런 눌림이 있거든요. 기다렸다 하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이거 익절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앞부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의 방식은 저는 정말 거의 100분할 정도 해요. 제가 만약에 이거 1000주 들고 있죠? 그럼 저 여기 한 3%부터 아침에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100주 들고 있다고 쳐봐요. 저 그럼 여기서 한 주씩 팝니다. 계속. 한 3%부터. 그러다가 막 5%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과한 슈팅이 나왔어. 이러면은 한 30%, 20% 정리해요. 그러다 계속 또 한 주씩 팝니다. 100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분할 매수해요. 그러다가 뭐 한 7, 8% 나왔어. 그럼 또 다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땐 다 파는데 이런 고점 신호를 잡긴 힘들어요. 그래갖고 보통 쌍봉 나오면 다 파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밀린 거 보고 이런 곳에서는 최대한 오전에는 정리해야 된다. 무조건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만약에 뒷구간에서 제가 샀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1000주를 샀다고 쳐봐요. 1000주? 아니 100주? 그럼 제가 매도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여기 고점 돌파 구간 있죠. 저는 여기서 20% 정도 정리합니다. 20%에서 30% 정리해요. 욕심 안 부립니다. 저항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30% 저항 팔았죠. 100주 갖고 있으면 30주 팔았죠. 그럼 나머지 70주 남잖아요. 근데 100주 기준으로 100분할은 한 주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한 주씩 다 걸어놔요. 호가창이. 그럼 계속 팔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샌가 수익률이 한 8% 찍혔네? 이러면 또 한 20, 30% 계속 던져요, 그냥. 그리고 다음 구간 계속 100분할 계속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셀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저항 구간에서 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당일 눌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이고, 데이 트레이딩 단기 눌림이고, 흔히 좀 주도주 눌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한 건 뭐 데이 트레이딩, 급등 종목 눌림,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종목이 갈 거란 믿음하에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 짧은 구간에서 사는 거고, 단기 차익이 나왔을 때, 나오고 돌릴 때 그냥 바로 사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 눌림이고, 익절은 분할 매도, 그리고 좀 긴 호흡의 데이 트레이딩 단타는, 그 눌림은 이렇게 10시에 지지라인을 만들어줘서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뚫고 갈 때 이 정도가 단기 눌림,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그리고 10시 반 이후나 11시까지 슈팅 안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10시에 만들어진 지지라인이 깨지면 웬만해서는 정리해야 돼요. 재료가 정말 좋지 않는 이상. 이런 곳에선 저항대에서 최소 30%는 정리해준다. 일당을 챙긴다. 그 위에서 열심히 분할 매도하고 나온다. 요 정도가 될 수 있겠고, 자, 이제 주도주 눌림. 이건 했고, 자, 주도주 눌림. 흔히 말하는, 제가 펩토론도 이거 일찍 보여드렸죠? 저는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도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급하게 눌렸을 때 좀 단기 눌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서 사서 이제 여기서 팔았거든요. 이제 매매일지를 보여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3%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종목을 막 재료가 공개돼서 막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정말 스프링 같은 개념이, 탱탱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푹 꺼져서 이거 단기 변동성으로 한입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지받았을 때 사서 한 3, 4% 이렇게 판 겁니다. 딱 그뿐이에요. 제가 막 이게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모아갔겠죠. 하지만 그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펩트로는 이 구간에서, 이날인데 이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다음날 이렇게 쭉 떨어지면 다시 한번 단기 눌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탱탱볼처럼. 그거는 시장에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도 제가 이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날, 이제, 이것도 조선업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 때, 이렇게 시장을 지배했는데 다음날 과하게 밀렸죠. 엄청 과하게 밀렸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쭉 그냥 다음날 쭉 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가 나오죠.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한 요 구간입니다. 2월 21일. 그럴 때는 저는 이런 곳에서 눌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막 이거를 막 신고가 뚫고 다시 간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당일 슈팅 나온 구간 보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다시 매물대가 많아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면 뭐 여기서 모아갔다고 쳐봐요. 다음날 이거 눌림 아닌가? 그럼 여기서는 좀 뭐 안 팔았을 것 같아요. 2% 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제 1% 정도 밀리잖아요. 2% 정도? 막 3% 정도 더 계속 밀리면 손절인데 여기서 맞고 돌리길래 그럼 여기서 저는 보통 추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데 저항 구간이 여기여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면 한 5% 올랐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또 백분할해요. 계속 5%, 솔직히 5%도 아닙니다. 한 4%부터 막 백분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 8% 나왔어. 한 7, 8% 나와. 이러면 한 2, 30%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한 10% 정도
한 이 저항 부근에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주는 만큼 내가 생각한 내 욕심의 반만큼 먹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좀 기다려서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 15,000원까지 올지 안 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뭐 다음날에 왔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눌림은 정말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먹고 나오고, 이제 이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스윙. 이게 중장기 스윙, 저는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윙도. 물론 스윙이란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같이 투자할까 아니잖아요, 스윙이. 스윙이란 게 업황이 좋다고 이미 막 얘기가 돌고, 이런 소문이 돈 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주식들을 이제 사는 건데, 뭐, 리딩 같이 들려서 좀 그렇네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드는 종목들을 우리도 이제 후 정보를 접해서 분석을 하고 사는 건데, 자, 뭐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볼까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었네요. 만약에 이곳의 눌림목을 보면은 뭐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AI 트럼프 관세 얘기하기 전에 강한 상승 추세가 얘기 나왔을 때, 누군가한테는 여기가 이제 딱 보면은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아, 이거 정고점 돌파하려는 차트다, 이런 곳이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슈팅이 나왔고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곳이 누군가에겐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이 더 241선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눌림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추세의 힘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익절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22,000원에 샀다고 쳐봐요. 22,000원. 저는 기본적으로 스윙을, 일단은 이 스윙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장 주식을 단타, 그리고 뭐 이 단타에는 데이 트레이딩 단타도 있죠. 그리고 뭐 3일 이내 단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을 하고 해외에서 장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중기 스윙이에요. 중장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중장기 스윙을 할 때가 있는데, 중장기 스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중장기 스윙을 하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스윙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게 업황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단타가 저항 부근에서 어느 정도 팔고 나온다는 것처럼 중장기 스윙도 똑같이 합니다. 일단은 제 스윙 방식부터 얘기하자면, 뭐 1,000만 원에 있다고 쳐볼게요. 스윙 계좌에 1,000만 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200, 200, 200, 200 다섯 종목으로 무조건 분할을 하거든요. 아니면 250씩 네 종목. 무조건 올인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200만 원을 샀다고 쳐볼게요. 200에 다섯 종목.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있겠죠. 왜냐?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이야기 때문에
눌림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체코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민감 국가가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될 거야 라는 공포고, 이제 막상 지정이 되니까 이미 빠졌어 이러고 올랐어요. 그리고 오른 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대표가 원자력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SMR 사업 한국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투매 구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체코 사업 플러스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원전에 대해서 원래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폐기한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래가 그때보다 바뀌었죠. AI가 기술이 집약되면서 열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미국도 원전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미국 민주당도 원전 친재생 에너지를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미는데, AI 때문에 미국 민주당도 막 원자력 투자 많이 하겠다 막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원전은 이제 미래 산업이다. AI 때문에 그림이 바뀌었다. 근데 이걸 이제 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예전의 정책을 폐기하는 거죠. 원전 폐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올랐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22,000원에 샀어요. 그럼 제가 이거 어제 저는 70% 정리합니다. 한 80% 정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애초에 스윙이란 개념은 스윙을 떠나 국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 혹은 기관 자금으로 좋은 주식도 진짜 20-30% 이상 크게 흔들어 버려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22%에서 팔면 얼마예요? 26,000원? 한 15%, 17% 되네요. 그럼 전 여기서 팔아요. 70%. 저항대에서 무조건 팝니다. 한 60% 팔았다고 칠까요?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 들고 있는 물량에 따라. 제가 만약에 60% 팔았죠? 그럼 제가 40%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어때요? 저는 좋게 보거든요. SMR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을 30-40% 정도는 홀딩을 합니다. 이 추세는 지금 깨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넓은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고점에서 있잖아요. 3만원에서 저 20%더 정리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22,000원에 100% 갖고 있는 물량을 여기서 첫 번째 저항에서 20% 정리하고 60% 정리하고 이제 남은 40에서 여기서 3만원에서 20% 정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어떻게 되냐? 본전 오면 팔던가 합니다. 중장기로 쭉 끌고 가요. 그렇게 저는 국장은 저절로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중장기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은 깨지지 않았다. 그걸 이재명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장기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20% 물량을 가지고. 그러면은 자, 뭐 200 다른 종목 갖고 있다고 쳐봐요. 200 갖고 있어. 200 갖고 있어. 그러면 제가 20% 갖고 있으니까 40만원, 160만원이 남는 거죠, 현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20%만 갖고 있으니까. 180, 40, 160. 그러면은 20%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홀딩하고 있죠. 그럼 다음 제가 스윙할 때는 160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 거예요. 장투가. 왜냐?
3만 원을 넘어서 한 5만 원 가면 팔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160만 원은 아니죠. 여기서 번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15% 먹고 여기서 35% 먹었으니까 번 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번 돈은 뭐 반은 인출하고 반은 묶어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따로 뭐 크래프톤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서 뭐 30만 원에서 뭐 요런 구간에서 샀다고 쳐봐요. 저 요런 저항 구간에서 또 팝니다. 적어도 50%는 팔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국장은 어때요? 밀리죠. 원래 그래요. 이 국장이 이럽니다. 또 여기까지 가도 어때요? 여기서 그냥 밀어버리죠. 제가 이런 거에 진짜 너무 많이 옛날에 당해갖고 최소한의 수익은 무조건 챙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팔고 이 회사의 모멘텀은 저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50% 팔았는데 여기 다시 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삽니다. 그럼 무조건 팔아요. 여기서 이런 곳에서 또 50% 팔아요. 그리고 여기 고가를 또 이제 어때요? 이번엔 뚫었죠. 뚫으면요. 뚫고 적당한 장대 양봉 나오면 저 여기서 또 다 팝니다. 그러니까 다 팔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이것도 이 회사의 모멘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인조이라는 또 좋은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거 환율 문제가 있어요. 환율하고 실적. 아무튼 이렇게 저는 만약에 이 상승 추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에서 계속 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런 저항 구간에 뚫으면은 팔아요. 다 팔진 않고 분할 매수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홀딩한 것처럼 20% 홀딩한 것처럼 이런 저항 구간에 분할 매도해도 저는 물량을 한 20%는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와서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식 출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이 인조이라는 게임이 이제 이 크래프톤에게는 두 개의 IP가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원래 매출이 잘 나와도 재무제표가 잘 나와도 좀 평가가 야박했거든요. 그 이유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왔으니까 이게 잘 되면 계속 우상향한다.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한 20%는 내가 계속 갖고 있겠다. 50만 원 될 때까지 안 팔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50만 원 같은 거는 저는 애널리스트들 여러 지표를 찾아보고 그래요. 수치를. 그러면은 이제 뭐 160으로 할까요? 160으로 샀어. 그럼 또 이제 여기서 20% 물량은 크래프톤 물량. 왜? 이 종목의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내가 정말 뭐 100% 먹는 거나 혹은 이 종목의 모멘텀이 깨질 때 남은 물량을 다 판다. 미련 없이. 혹은 내 본전 왔을 때 판다. 내 본전은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출발한 주식이 내 본전까지 왔다는 거는 이미 무슨 악재가 있었겠죠? 악재가? 근데 뭐 악재 없이 단기간 온 거면, 요런 구간에서 단기간 온 거면은 오히려 그냥 다시 사팔사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멘텀이 깨진 종목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단기 스윙과 이제 중기 스윙이 합쳐진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나 더 들게요. 이게 최근에 단기 스윙하긴 좋았거든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때 좀 시장이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틀렸죠? 제가 이날 이제 이거 리뷰를 했었는데, 이날 이제 중동 매출에 관해서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서만 기대는 게 아니라 중동까지 더 잘 나간다.
근데 이때가 막 트럼프가 관세한다, 뭐 한다, 막 이래갖고 시장이 막 흔들렸을 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방사는 미국에 갖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막 전차를 미국에 팔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방산 업황은 방산기업은 이제 국가에서 사는 건데 뭐 국가가 자기 사는데 자기 관세 때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관세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시장이 빠지면 이제 빠지니까 제가 피한 건데 제가 이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는 좀 추세를 바꾸는 뉴스가 될 수 있다. 추세봉이라고는 안 했어요. 추세봉이라고 했나?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단방에 가는 것보단 여기 지지 라인을 보고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알죠? 거래량이 막 눈에 띄게 크게 바꾸는 추세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종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뭐 세력주나 수급주 막 그런 표현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죠. 그냥 수급이 커서 그렇다, 대형주. 아무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샀다고 해봐요. 이런 곳에서 모아갔다고 쳐봐요. 이렇게 모아갔어. 이 뉴스를 보고, 이날 뉴스를 보고, 이거 나 단기 스윙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여기서부터 막 분할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간단해요. 이거는 어때요? 눌림이 막 과하게 낙폭이 나왔나요? 사람들의 기대감, 막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아까 두산 에너빌리나 크래프톤처럼 막 단기 낙폭이 크게 나왔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막 애초에 엄청 큰 중장기로 보진 않아요. 여기서 샀으면 요런 고점 부근에서 팝니다. 근데 똑같아요. 물량은 조금 남겨놔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막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저는 한 60% 아까 막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건 60%만 팔지만 저는 이런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그리고 단기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 눌림도 적고 이런 종목은 거의 한 80%, 90% 정리해요. 그럼 20%는 그냥 아쉬워서 갖고 있어요. 한 이거는 진짜 목표 주가 한 100만 원으로 사람들이 부르니까 한 90만 원? 95만 원 이런 곳에서 나머지 5%씩 던져서 10%다 던져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딱 이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2 이것도 우리나라가 화장품 굉장히 잘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눌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고점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좀 추세를 살짝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매출이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선방을 좀 해요. 그리고 CJ 올리브 영하고 협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올리브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미국으로 진출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실리콘2 이제 물류를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협업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매매한다고 치면은 뭐 요런 구간에서 그런 뉴스를 보고 매출 잘 나오는 거 추적을 해서 뭐 3만 원 이하로 손절 라인 잡고 매집을 해야겠다 만약에 해봐요. 그럼 제가 이거 어디서 팔까요? 일단 여기 매물대 엄청 많죠. 4만 원, 4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어때요? 여기도 단기 매물대죠. 지금 올랐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그럼 저 이미 여기서 어때요? 한 25% 넘거든요. 저 이미 그럼 3만 5천 원 이하쯤에서 진짜로 한 7, 80% 정리합니다. 30% 정도면. 그럼 만약에 한 20%는 언제 팔까요? 이런 고점에서 팔까요? 물론 들고 있는 남은 20%도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과하게 샀다고 하면 이런 곳에서도 10% 줄여요. 그럼 나머지 10% 물량은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간단합니다.
이 모멘텀이 깨지는 순간 CJ 올리브영이 갑자기 미국에 올리브영 오픈 안 하겠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오픈해서 계속 잘 나가면 10%는 갑자기 장투가 되는 겁니다. 의욕이 딱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응? 실리콘2, 너는 변동성이 너무 개 같으니까 10%만 들고 간다. 갑자기 반려주식들은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국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진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던지면은 이렇게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걸 진짜 너무 주식 못했을 때 당한 적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주식을 사도, 최근에도 당했었는데, 제가 이거 여기서 털렸거든요. 여기였나?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갔는데, 이게 이래요. 한국장은 좋은 주식이어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봐봐요. 엔비디아도 지금 30% 고점에서 밀렸는데, 걔네들은 밀릴 때 엄청난 큰 악재가 생겨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혹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엔비디아 제품 판매 금지, 이런 거 정도 돼야 위에서 20-30% 밀리는데, 우리나라는 잘 나가다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과하게 차익 실현하죠? 그러면 위에서 30% 이상씩 밀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때 챙겨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시 들어갔죠? 저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 정도면 27%죠. 한국에서 단기 스윙으로 27%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거든요. 80% 정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갖고 있죠. 이거 그냥 들고 있어요. 이 LRG 넥슨이 이제 미국 고스트 이런 것도 인수했고, 그리고 MSCI 그 지수 편입 그 이슈도 있어갖고, 그 편입될 때까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 방산 섹터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판다,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 대부분은, 결론부터 이제 얘기하자면, 이 모멘텀이 깨질 때 남은 물량 다 팔고, 대부분의 물량은 저항대에서 정리한다. 왜 그러냐면 국장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이 깨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한미반도체, 제가 이거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적극적으로 매매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막 스윙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높아서. 제 기준에선. 여기서는 단타 개념, 이제 저는 데이 트레이딩까지 하니까 막 단타로 진짜 막 수익 엄청 잘 냈던 종목인데, 이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SK 하이닉스의 HBM TC 본더를 납품합니다. 근데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AI 고점 논란, 거품 논란 생기면서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하나 비전이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하나 비전도 납품을 했어요. 그래갖고 독점이 깨졌다 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스윙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애초에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깨졌죠. 그래서 스윙도 안 하고, 분할 매수 이런 분할 익절 이런 거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데, 왜 주목하냐면 일단은 주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모멘텀이 깨져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저는 여기 있는 그 CEO를 좀 좋게 보거든요. 굉장히 막 주주들을 생각하는 그런 CEO예요. 한국 대다수의 CEO들이랑 다르죠. 근데 여기서 2025년 매출 목표를 1조로 잡은 거예요. 1조 2천억. 근데 2025년이면 올해잖아요. 올해.
근데 얘네가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 6천 되거든요? 2024년 5,500. 갑자기 매출이 두 배래요. 그 독점이 깨졌는데 찾아보니까 마이크론한테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공시가 안 됐다고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론 측에서 자기네 캐파 물량을 경쟁사가 한테 알리는 걸 싫어해갖고 그런다는데, 아니 지금이 2025년이고 1분기가 올해 1분기가 1,40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곱하기 4 하면은 5,600억이에요. 1년치가. 근데 두 배가 뛴대요. 그거 두 배, 뭐 자신감이겠죠? 물량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래서 샀다고 쳐봐요. 정말 1조가 나온다고? 만약에 이게 뉴스가 나와서 샀다고 쳐봐요. 뭐 눌렸을 때.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저항이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은 좀 얇긴 한데, 막 요런 구간 볼게요. 여기 막 많이 터졌잖아요. 10만원대. 근데 여기서 어때요? 한 50%죠, 50%. 저한테는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단기 저항이 30%다. 그럼 저 이런 곳에서 진짜로 한 60% 던집니다, 최소. 그럼 나머지 40% 물량 있죠. 더 던질 수도 있어요. 30%면 한 70%, 80%다 던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러면 만약에 제가 70% 던졌다고 쳐볼게요. 30% 남았죠. 그럼 30%도 여기 매물대는 크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한 15% 던져요. 또 반 던져요. 그럼 나머지 15% 있잖아요. 이거 언제 던질까요? 본전 오면 던지거나, 왜 출발한 게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가 있겠죠. 혹은 올해 매출 보고 던집니다. 모멘텀이 깨졌지만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 10% 한미 반도체가 10% 한미 반도체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합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리닉 이것도 AI 관련주 때 막 엄청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MS에서 막 데이터 센터 취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약간 주춤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예전만큼 막 갑자기 폭발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떨어졌거든요. 모멘텀이 깨진 겁니다, 지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죠. 지금 세계 경제 침체 올까봐, 좀 침체 올까봐, 미국, 중국, 그런 걸로. 그런 거에선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어서. 뭐 그러면은 이것도 스윙을 못 하는 겁니다. 스윙을 못 해. 스윙도 못 하고, 뭐 오르면 내 거 아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를, 뭐 트럼프랑 뭐 중국이랑 화해해서 매매를 한다 쳐도 무조건 저항대에서 웬만하면 다 팔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 방금 이거는 뭐, 알테오젠이 이 SC 제형이거든요, SC 제형. 그럼 만약에 제가 이런 곳에서 과매도 나왔네? 눌림목이네라고 매매를 했다고 쳐봐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정고점 있죠?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저항대죠. 매물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30% 오르죠. 이건 종목이 좋아서 한 진짜 50%밖에 정리 안 할 것 같은데 50% 정리해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나머지 한 30% 정리합니다. 20% 남았죠. 이 모멘텀이 깨지면 정리합니다. 얘는 본전 오면 일단은 정리하거나 혹은 모멘텀이 악재가 깨져서 뭐 갑자기 기술 수출한 빅파마들이 너네 거 실패했어, 너네 거 안 써,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하거나 혹은 얘 매출이 찍혀서 정말 애널리스트가 말한 목표가 60만원, 70만원까지 가면은 나머지 20% 그냥 미련 없이 던져요.
그런 식으로 중장기로 갑자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일단 익절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있는 물량은 중장기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다시 이제 남는 돈과 익절해서 번 돈을 합쳐서 다시 이렇게 막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고점을 모릅니다. 고점을 몰라요. 중장기 스윙에 대해서. 단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적당히 저항 부근에서 판다. 그리고 스윙은 모멘텀이 안 깨지면 최소한의 물량을 장투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하게 눌렸다고 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거의 모멘텀은 뭐예요? 랭라자거든요. 랭라자가 점점 매출이 잘 나와서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건데, 뭐 제가 이거 샀다고 쳐도 저 13만 원에서 20%면은 한 50%, 60% 정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한 또 여기 고점 부근에서 15만 원 부근에서 20%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모멘텀대로 매출이 잘 나오면 쭉 올라서 뭐 20만 원 갈 수 있겠죠. 18만 원 후반대 18, 19, 20. 그럼 거기서 이제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얘 모멘텀은 지금 이제 미국 FDA 통과돼서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유럽도 통과하고 이번에 일본 통과하고 이제 중국도 남았는데, 그런 통과한 국가에서 잘 팔리면 뭐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정고점 때 또 정리하고 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가면 나머지 물량 털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장기로 최소한의 물량만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국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 별로 추천을 안 해요. 그거 뭐 미국 주식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어갖고, 물론 국장에서 굉장히 장투 잘해서 잘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오르는데 주식이. 근데 저는 국장에서는 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장은 그냥 딱 줄 때 먹고 최소한의 물량만 내가 좋게 보면 들고 가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삼양식품 불닭 잘 나가잖아요. 제가 막 이런 거 조사해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만약 이런 곳에서 다시 샀다고 쳐봐요. 스윙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락 추세가 생기고 어느 정도 저점이 다지면, 전 이미 여기서 샀어도 이미 여기서 30% 먹고 진짜 50%가 뭐야, 한 80% 정리해요. 나머지 20%는 이 삼양의 끝을 보는 거예요. 같이 그냥 반려 주식 되는 거예요. 20% 정도는 그냥 귀엽게. 지금 뭐 밀양 공장도 짓고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서.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본토에서 더 점유율 높이겠다고 중국 공장도 짓고 있거든요. 그럼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그냥 반려 주식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내 주식들은 배당을 너무 안 해서 최소한으로 반려 주식해도 막 좋지 않은 경우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갑자기 스윙 강의를 해버렸는데, 분할 눌림목 매매 얘기하고 분할 익절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막 이런 기업들의 모멘텀 이런 뷰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스윙 강의급이거든요. 이런 분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윙을 나누고 하고, 장기 투자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장기 투자가 솔직히 좋지 않으니까 막 CEO들도 막 유상증자하고 막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계속 회전율 높은 단기 스윙을 추구하되 좋은 주식은 10%, 20% 물량을 남기고 반려 주식처럼 살짝 들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나머지 이 20%밖에 안 들고 있어도 이게 나중에 막 100%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전율을 높이는 게 국장에서는 이기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